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2분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도 짚어보겠지만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볼 예정입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에서는 많은 종목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받고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스포짝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는 연락이 지점에서 오면요.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변동 상황 어떤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410선이 지금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0.14% 하락하고 있고요. 3포인트 정도 하락입니다. 지금 2410선 위아래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는 하루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13포인트부터 장 초반에 2403포인트대까지 쭉 밀렸고요. 이후에 낙폭을 좀 회복하는가 했는데 현재 포인트 저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 그리고 사실 오늘 위아래는 10포인트밖에 되지 않은 변동성이 크지 않고 거래량도 적은 지지부진한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으로는 보셨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의 매도가 좀 큰데요. 1739억 원이나 파네요. 외국인은 441억 원 팝니다. 하지만 개인이 2천억 원 가까이 지금 사들이고 있다. 이 부분.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만으로 지수를 반전시키긴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61포인트까지 빠집니다. 낙폭이 더 커졌네요. 현재 660포인트도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1% 가까이 빠져내려오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짚어보면 670포인트 회복하면서 출발했는데 장 초반에 658포인트까지 밀렸고요. 현재도 660선이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비해서 밀릴 때 더 많이 밀린다. 이런 현상들 오늘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는데 18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도 409억 원 소폭 사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이 45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만이 지금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볼 텐데요. 원달러는 오늘은 빨간불입니다. 113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4원 7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위는 한국항공우주 카이무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지, SBI 인베스트먼트까지 5종목인데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김인식 부사장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경찰은 김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검찰 같은 경우에 실제적인 내사나 여러 가지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당혹한 입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 수사 상황은 나온 대로 또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신고가, 최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48,000원까지 이제 찍었네요. 270만원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5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승승장구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했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하고 있고요. 기존 예상치인 15조 6천억 원을 웃도는 16조 3천억 원까지 4분기는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83,000원대까지 이제 터치를 했네요. 2%가 넘는 상승인데 사상 최고가 역시나 도시바 인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요. 빠르면 우선 협상자로 오늘 혹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고요. 하반기의 실적 역시나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격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주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독일, 일본 글로벌 수소차 패권 경쟁에서 고체 수소 저장 소재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다. 장중에 상한가 진입했다가 지금 살짝 풀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생산 공장 설립한다는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 물량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바로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지금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인터불스, 현대IBT, M게임, 중국 원양자원까지 5종목입니다. 한국콜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고가 화장품 라인 확보, 신규 주문 건수 증가 소식이 주요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여파도 지금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국콜마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폭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안정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로 장중에는 15%, 16%가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입니다. 일단은 담보 제공이 해소가 됐는데 주식수가 35만 3천 주가 넘는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공평저축은행이었고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IB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IBT는 사드 여파에도 파트너 도움으로 중국의 생산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이에 주가가 오늘 장중에는 6,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윗꼬리 달고 많이 빠져내려온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허가, 생산 공장 생산과 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다라는 소식에 여러 가지 격포제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M게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7%가 넘는 상승 현재도 가져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5,3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2,1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중국 원양자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됐고요. 정리매매 지금 기간인데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폭이 꽤 큰데 현재 100%의 주가 흐름들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정리매매 기간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없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이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일단은 종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리매매 4일째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 257원, 100% 2배가 넘는 상승이 하루 만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상장 폐지 예정입니다. 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홍섭 연구원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네. 예, 그 최근에 CPI 필름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좀 그러한 이제 면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CPI 필름이란 그 유리처럼 투명하고 강도는 세면서 얇고 깨지지 않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CPI 필름 양산 라인은 완공 계획이 있고요. 이 완공이 된다면 세계 최초의 양산 라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1분기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윈도우 커버용 CPI 필름에 대한 가동이 전망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타 경쟁사 대비 경쟁력 우위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경우에는 동사의 필름 부분에서 깜짝 실정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삼성 폴더블 폰도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함에 따라 그 CPI 필름 모멘텀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출시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정고점이 11,000원 정도 터치 후에 밀리는 흐름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급등하고 나서는 이렇게 약간 좀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약간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73,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 한 9만원 정도까지 한번 홀딩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LG화학입니다. 그 LG화학이 최근에 그 미국 전기버스 업체인 프로테라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제 뉴스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그 동사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서 프로테라라는 회사에서 배터리 팩을 또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양산 이후에는 한번 충전으로 그 최대 550km까지 주행이 가능함으로써 그 대중교통 노선을 하루 동안 운행할 거리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그 판매량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화학 전지 사업하고 그 이익 상향 전망이 되면서 상승 추세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초 소재 부분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7,624억 원으로 중국의 재고 확보 수요 증가와 정기 보수 시즌에 맞아서 또한 그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공급 축소로 제품 가격과 스프레드 모두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주력 제품인 ABS와 PVC에서도 수익성이 높아졌고, 특히 그 화학 사업 매출의 26%를 차지하는 ABS 스프레드는 지난 1분기 260달러에서 3분기에는 660달러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지 사업 부분에서도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와 중대형 전지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으로 향후 5년 동안은 20% 이상 성장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보여드리자면은 한 9월 13일 날 9월 13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이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해서 오늘 정도의 이제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고, 한 38만 3천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9만 원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그 450km를 달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세계 첫 개발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 세계 2위 분리막 기술의 앞에서 배터리 수명 밀도 안정성까지 세 가지 다 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요한 이제 맹점은 전기차 그 주행거리 확대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입니다. 일단은 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코발트 함량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이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 따르면은 그 원유 수요가 1일 150만 배럴 정도로 전망하고 있어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설비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제 마진에 대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정제 설비 투자까지는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정지 마진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은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봉 흐름을 이용해서 한 21선 정도의 21선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 하는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18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한 매수 가격이고요. 이제 홀딩 이제 하반기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목표가는 22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그 최근에 그 차세대 HDI 기판이 SLP 기판에 대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핵심 부품인 그 핵심 부품에 대한 고사양화와 그 공강 활용도에 대한 그 개선할 그런 기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HDI 기판에 적용해야 될 기준이 많아지면서 HDI는 점점 고밀도 화매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HDI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SLP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폰 8을 시작으로 그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SLP를 적용하는 모델 수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본격적인 성장은 19년부터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그 19일 정부의 중국 증설 자제 요구에 따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IT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그 수급 불균형이 좀 나와서 최근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대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 혼란에 좀 빠져 있는데요. 20일 어저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투자에 대한 변경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진정 국면으로 빠지지 못하고 아직 미지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기의 접근 방법은 좀 중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중기적으로는 일단 오늘 한 10만 3천 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하는 전략으로 한번 스윙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그 NC소프트가 6월 22일 출시 이후에 일 매출 규모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 매출 기준 6월에는 80억, 7월에는 70억, 8월에는 60억, 9월에는 50억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또 이러한 그 매출 기준을 롱런의 시그널로 4분기에는 또 그 개인 간 거래, 공성전 등이 추가돼서 주가 상승 추세를 이어질 전망입니다. 3분기에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그 7,245억에서 3,221억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이는 그 전년비 200% 이상 성장으로 봤다고 보고요. 삼성동 그 NC타워 매각 차이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거의 400%가 넘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가격은 이제 박스권 행보 조정 중이나 48만 원 돌파 시에는 55만 원까지 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45만 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일단 55만 원까지는 한번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NC소프트 45만 원 아래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지금 현재 구간도 홀딩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포츠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3시 딱 지났거든요.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 짧게 볼까요? 한국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한국콜만 오늘 지금 급등하는 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드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불식이 좀 되면서, 좀 우려된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콜만 다른 화장품들 주들도 이 사드 여파때 많이 떨어졌지만, 한국콜만 좀 말씀드린 이유가 우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조차 다른 그 중국 관련주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상태에서 좀 회복 속도 좀 빠른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3분기 이제 3분기도 마무리되면서 3분 실적 시즌이 될 텐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지만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6억 정도로 나올 것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실적은 좀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노출도가 이 한국콜마는 아시겠지만 이제 ODM이나 OEM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여타 전방의 화장품 기업들보다는 중국에 대한 그 위험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출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래처 제품 발주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제품 개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에서 30% 이상의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 부분, 이거 화장품 부분 외에도 제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제네릭 CMO 시장이 좀 호조가 되는 상태에서 분명히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한국콜마가 3분기부터 키파 증저 수가가 분명 반영된다고 한다면은 외형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거 외에 자회사들의 성장 속도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좀 매수도 괜찮다 판단되고, 매수한 71,000원,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 6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콜마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진석 소장의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테마로 5종목 정해 오셨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증시가 전체로 약간씩 밀리는 모습 보이겠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어저께는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기관 가운데서 연기금이 약 1,514억 정도 순 매수 보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현재 연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공모 중이기 때문에 이 결국 기금운용 본부장 즉 키맨이 없는 상태에서 연기금이 자주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어저께 증시가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도 어제도 약 1,500억대 순 매수, 그리고 이 시각 현재도 연기금이 기관 가운데서 가장 공격적 순 매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연기금이 매도했던 그리고 매수했던 종목들 각각 5종목들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일 매도했던 5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NC소프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증권사가 NC소프트에 대한 평가를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상당히 좀 올려놨고요. 최근 들어 NC소프트 관련돼서 목표가, 물론 이 종목이 지난 며칠 전에는 50일 신고가를 갔습니다만,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예상보다 50만원, 때는 60만원, 증권사는 65만원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좀 꼬여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서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NC소프트 주가가 45만원대 갔습니다. 어쩌면 최근 들어 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결국 게임즈의 주가의 어떤 패턴들이 이제는 바이오 관련주, 즉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지난 9월 6일 달 이후에 증권사 패턴들이 작게는 53만원, 많게는 65만원대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9월 초부터, 즉 9월부터 지금까지 20일 얼마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목표가가 예상보다 높이 올려놨지만, 수급을 좀 보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기관을 비롯해서 무엇보다 지난 9월 초 이후에 예상보다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페이퍼는 높이 갑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매도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기관들 그 가운데 연기금이 바라볼 때는 이 정도 주가, 즉 50일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팔 것입니다. 그런 시그널을 연기금에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한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 SDI인데요. 자, 삼성 SDI에 대한 평가는 많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2차 에너지 관련주에 가지고 최근 들어서 중국발 노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배터리 쪽은 LG화학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삼성 SDI가 현재 5위 정도 되고 있는데, 5, 6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중국이 앞으로는 2차 전지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는 규격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상보다 중국에서 한국 관련주를 좀 밀어내는 모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기에 이 종목들이 지난 9월 13일이죠. 9월 13일 날 41만 천, 즉 신고가의 주가가 밀려 있고요. 또한 오늘 시청자분께서 보셔야 될 그 가운데서 어저께 연기금 매도했던 삼성 SDI도 9월 19일 이후에 매도로 밀렸다는 것은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보다 주가는 밀릴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다시 한번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오너에 대한 노이즈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가 대한항공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이틀 전에 조양호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회장이죠. 지난 2013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조양호 회장의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그것이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 전용돼서 갔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번 주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한항공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 관련돼서 리모델링 했던 그 인테리어 업체가 삼성그룹의 모 회장의 어떤 집도 인테리어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전이가 될 것은 아닌가, 그 좀 부담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도했던 종목을 보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이슈가 있던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좀 파는 관점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조영호 회장 이런 어떤 노이즈가 대한항공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 위에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틀째 매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최근 며칠 동안의 매도 가운데서 오늘 현재 데이터로 보면 약 1000 정도 수 매수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연기금 수 매도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관련돼서 오너 리스크가 일단 대한항공을 좀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마트입니다. 자, 이마트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우리가 통상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이 다가오고 나서 장장 10여일에 이제 연휴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떤 선물할까 그런 고민하는데 통상 뭐 저 개인의 예를 보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선물도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롯데 뭐 호텔 롯데 아니면 이렇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어떤 딱지가 있는 것을 선물하면 예상보다 받아주시는 분이 좀 그래도 제 개인 느낌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좋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의미로 보면 이마트가 어저께 연기금 매도했다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기금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고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마트를 비롯해서 우리 연기금은 아무래도 2016년 9월 28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이쯤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김영란법, 즉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됐습니다. 다만 시장의 참여자가 그 가운데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마트도 실적이 부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2016년 9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벤트도 있겠지만 김영란법 이후에 이마트의 주가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하락했지만 상승했던 기본적인 팩트는 김영란법을 넘어서 이마트는 결국 생필품이기 때문에 선물과는 둔감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마트의 주가가 지난 7월달 26만 이후에 하락했습니다만 이번 추석 특수에는 상당히 둔감하다고 보겠고요. 마침 또 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현대백화점인데요. 자, 현대백화점은 우리가 통상 선물할 때 상당히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있는데 2016년 9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2016년 9월 달 이때죠. 이때 김영란법 이슈 후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물론 밀렸다는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에 밀렸다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때문에 밀렸다면 김영란법의 기본 팩트가 결국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선물 통해서 또 리턴을 받는 모습인데 자, 결국 이런 백화점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밀렸다면 한국이 결국 불법 국가인가 이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한국의 주가 몇몇 주가 밀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된다면 한국이 결국 불법 국가다 이런 어떤 반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절치 않다고 보겠고요. 다시 한번 이마트로 돌아가 보면은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밀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추석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마트나 이런 어떤 생필품을 주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둔감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또한 이제 뭐 정부가 유통법 관련돼서 상당히 좀 지금보다 옥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이마트의 투자 심리 악화가 이런 부분들이 연기금의 매도로 좀 이끌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이노텍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LG이노텍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난 8월 30일 날 18만 8천 원대까지 갔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이슈가 애플의 아이폰 10을 통해서 이제는 LG이노텍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으로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애플 가운데서는 과거에는 이제 액정이 이제 소위 말씀 그대로 액정이지만 이제는 OLED 소위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되기 때문에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아이폰 10을 비롯해서 새로운 제품을 사신다면 이제 그걸 떨어뜨리면 소위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가격이 비쌀 것입니다. 그런 관점인데요. 자, LG이노텍이 지난 8월 30일 이후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가 밀린 것이 우리가 애플의 주가를 좀 보시면서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주가가 애플의 차트입니다. 좀 가까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달로 좀 보시면 좋겠죠. 지난 9월 달로 보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아이폰 10 이후에 주가가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밀린 효과가 지난 9월 1일 즉 애플 10 어떤 신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당 164달러 갔습니다만 최근 들어 나온 얘기가 애플 10을 비롯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그래도 수급이 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통해서 전체로 애플의 어떤 수급이 좀 밀리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LG이노텍의 주가가 밀렸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어저께 연기금이 그래도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전일 매도했던 종목들이 정책 리스크가 있었던 그리고 애플 관련돼서 예상보다 아이폰 10이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 한국은 출시가 늦을 예정이고 무엇보다 부품이 소위 쇼티지 않다 그런 관점 따라서 연기금이 전일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 보면 예상보다 국외적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였다라고 총평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5종목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3시 11분인데요. 바로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먼저 보실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예, 롯데케미칼의 최근에 그 현대케미칼 가동으로 최대 수혜가 될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현대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하고요. 롯데케미칼의 합작사로 그 주 사업은 벤젠 납사 마진과 정제 마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은 한 1,03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개선과 지분법 이익 증가로 수혜가 될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17년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한 저포주로 이제 해당이 됨으로써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그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9월 13일 이후에 52주 신고가 갱신 후의 조정으로 보아 단기 조정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격도 좀 매력적이라서 한 38만 원 밑에서는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40만 원 또 다시 돌파를 해야 될 그 상황이지만은 이제 42만 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전고점인 한 45만 9천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3분기 매출액이 한 2,77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동차 헤드램프용 LED가 국내외 한 3개 차종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되기 시작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 대상으로도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그 제네스 G70에 들어가는 그 LED 헤드램프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는 등 의미 있는 환경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처럼 그 전기차 확산 추세와 맞물려 헤드램프 LED 채용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 베트남 법인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LED 가격이 급락을 했었던데요. 국제 가격이 정책 폐지로 정상화를 찾으면서 과거 LED 주도주였던 서울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일단 그 25,000원까지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한 26,000원 매물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3만원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겠다고 하시면은 한 23,000원 내서 22,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그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274억에서 297억으로 8.4% 상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추정치 상향 조정 배경으로는 소형 2차 전지 판매와 제품 믹스 선전이 주가 되었습니다. 소형 전지 선전 속에서 그 중대형 2차 전지 사업부에 대한 적자 축소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플래시급 스마트폰에 대한 독보적 점유율로 소형 전지 부분에 대한 실적 선전이 좀 많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ESS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적인 지원으로 기업 및 그 가정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강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4분기에는 중대형 전지 사업까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경우 적정 주가 수준은 25만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그 최근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그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21만 3천원 정도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봉 흐름상 아직 19만 9천원까지도 조정이 가능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25만원까지 한 중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어저께도 이제 그 D램에 대한 견적가가 급격히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급 저절로 인한 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을 해주고 견적가도 계속 높아짐에 따라 그 수요자들도 이제 어렵사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도 계속 견적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분기 영업이익 한 14.3조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능가하는 수준으로 4분기에는 좀 더 많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10월 달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공개될 전망으로 여기에 대한 골지 않은 그 배당 성향 강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인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 투자 매력도가 좀 더 많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D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 고점 매물대 256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84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조정이 온다면 그쯤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목표가는 한 다시 284만 원에서 304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보자면 트럼프 케어 정책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 사이클에 진입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오 인덱스 지수가 또 상승 추세에 있음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의 케어 정책으로 인해 제약사들의 좀 판도가 발빠른 행보가 좀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과도한 의료 정책으로 인해서 재원 마련을 건보료 인상과 약가 인하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약가 인하의 경우에는 향후 2-3년 내에 실시될 것으로 제약사들은 매출 보전을 하기 위해서 건강식품 분야와 바이오 및 비급여 부문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약시장 판도 변화에 녹십자의 경우에는 처방의약품보다는 혈액 제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특화된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나마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녹십자는 캐나다 백신 공장 가동이 이제 10월 이후에 윤곽이 나올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FDA 면역글로불린 제제에 대한 FDA 임상 허가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1년, 2년 정도는 앞으로 수익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매수 타이밍은 일단 어저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19만 8천 원 밑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28만 원까지도 가능한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녹십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진석 소장의 종목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어떤 주체가 어떤 걸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네, 일단 연기금 매수했던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 신라제는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는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신라제는 주가가 약 2조 8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자, 신라제도 저렇게 물론 주가가 좀 소폭 밀렸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리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약품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이 한미약품을 좀 매수를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 한미약품의 특징은 두 가지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종목이 50일 신고가가 65만 원대고요.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한미약품의 주가가 저평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과거 시기에 한미약품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만 한미약품 내부적으로 불공정 공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예상보다 투수심은 악화됐습니다만 증권사에서 한미약품에 대한 목표가를 소폭이나 올려놨고 있습니다. KTB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다시 한번 50만 원 올려놨고요. 자, 그 증권사 가운데서도 KTB, KB증권을 비롯해서 하이증권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애널리스트들이 한미약품의 주가를 소폭이나 올려놓았다는 것은 이제는 고평가 어떻게 보면 저평가 논란에서 다시 한번 좀 연기금이 그런 차원에서 싼 관점으로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한미약품 전을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통상 유가와 상당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어저께 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SK이노베이션이 어제는 0.7% 상승, 오늘은 0.79% 하락을 통해서 어제 상승한 만큼 오늘은 하락했다고 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엑스몰 비롯해서 미국계 정유회사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반응을 보시면서 리뷰를 좀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곧 보실 차트가 결국 엑슨모빌입니다. 최근 들어서 엑슨모빌의 CEO나 임원들이 이번에 트럼프의 어떤 관료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이 지난 9월달 저점으로 엑슨모빌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7% 이상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많은 월가 참여자들도 9월달 이후에 엑슨모빌의 주가 상승을 과연 유가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상승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WT, 즉 서브텍슨 원유의 리뷰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면 자, 6월달에 9월달에 그렇게 상승했다라기보다 심리적인 것을 보면 결국 배럴당 주가가 5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50달러 돌파의 의미가 즉 라운딩 넘버의 49달러가 아니라 50달러 넘어섰다 그런 관점으로 엑스모빌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WTI 상승 그리고 미국의 어떤 엑스모빌 비롯해서 쉐보론의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상승과 하락과 상당히 매치가 안 된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연기금이 순매수했지만 오늘은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겠고요. 자, 세 번째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현대글로비스 이슈 가운데서는 이제 현대차그룹, 즉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주가가 소폭에 밀려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논란이 크지만 증권사에서 기본적 팩트를 보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주사 개편이 있다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월달 어떻게 보면 지주사 개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주사 개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과연 상승할까 그런 관점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전일은 연기금이 순매수했고요. 지난 8월 초 이후에 연기금 비롯해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밀렸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9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9일 날 이제는 유가중고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총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유가중고 시장을 넘어가면 그만큼 어떤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가 우리가 통상 10만 원대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주가가 단순하게 보면 2017년 들어서도 10만 원대 전에 소위 작은 박스권 매매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유가중고 시장을 넘어갑니다. 이런 이슈 이후에 예상보다 셀트리온이 15만 원까지 갈지는 실은 어느 누가 몰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 양이 이게 거래량이 아닙니다. 제가 차트상으로 공매도를 좀 올려놨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공매도 물량이 많을 때마다 셀트리온 주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 8월 달에도 과거 3월 달보다 공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공매도 물량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이 9월 달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많아 있었고요. 다만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매도를 치면 결국 공매도 기본적인 존재가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공매도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 공매도 치신 분들, 즉 기관이나 외국이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제는 공매도 물량을 그만큼 치게 되면 주가가 상승했다는 어떤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의 공매도 물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를 보겠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매수했던 것처럼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는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셀트리온 이제 이쯤에서는 좀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고점 대비로 해서 예상보다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현대제철 어제 연기금 순매수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현대제철의 주가가 상당히 좀 그동안 급락했다는 걸 보면 연기금의 순매수의 기본적인 팩트는 그동안 많이 밀렸습니다의 어떤 기본적인 반증으로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9141번님께서 액토즈 소프트 16,500원에 비중 20%. 권홍성 연구원님, 네. 진단을 부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동사의 경우에는 위메이드랑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게임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중국인이 이제 최대 주주로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분쟁 소송들이 여러 가지 이제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업 이제 매출액 비중으로 보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20% 이상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게임주들은 가지만은 현재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매출이라든지 펀더멘탈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16,5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면 일단은 이제 삼각 수렴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어디로든 밑으로 하락하라도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13,000원 정도에서는 선절을 하시고 만약에 위로 간다면 한 2만 원대 정도에서는 이절을 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183번님께서 손오공 5,870원에 10%. 지금이라도 손절할 타이밍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손절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손오공을 비롯해 소위 유아용품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어린애들이 이런저런 재미있는 것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1살, 2살짜리 된 애들도 이제 그런 어떤 인형이나 이런 것보다도 손으로 이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는 이런 유아용품이 과연 얼마나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보면 단정적으로 좀 손오공의 주가를 부정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번 주에 미국의 토이저러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토이저러스 하면 우리가 한국의 롯데마트 체인을 좀 많이 매제했기 때문에요. 거길 가보면 수많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토이저러스가 그만큼 손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제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린이들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끝났잖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차트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곧 보실 이 차트가 마텔입니다. 마텔이라고 그러면 한국으로 보면 바비 인형 이것을 좀 만드는 회사고요. 손오공이 이제는 그 독자적인 지주로 가다가 이제 마텔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겠죠? 왜 팔았을까요? 그만큼 한국 시장은 상당히 포화됐다는 관점이고요. 보신 것처럼 우리가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이 마텔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2017년도 1월달 증시가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텔의 주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도 바비 인형을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과거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겠다 보겠고요. 지난 19일 며칠 안 됐습니다. 자, 52주 신저가 즉 4.82달러까지 가는 거 보면 미국에 있는 종목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종목들이 이때는 결국 닌텐도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간다는 거 보면 과거처럼 우리가 또 월급을 타거나 그럴 때는 애들에게 왕구 이쁜 인형을 사주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그런 관점으로 손오공의 주가 죄송하지만 부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손오공의 주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벌써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거의 앞두고 있는데 코스피 예상채교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09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2,409.28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로는 한 2.9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이네요. 일중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13, 아래는 2,403포인트. 그리고 그 중간쯤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주가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여전히 팔고 있고요. 개인이 1,902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는데 연기금만이 363억 원 순매수한다. 지금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두 종목 다 잘 갑니다. SK하이닉스 83,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현대차, 포스코는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은 보합이고요. 보합까지 올라왔네요. 한국전력, 삼성물산, 네이버 하락하는데 네이버의 낙폭이 좀 큽니다. 오늘 금융주들 소폭 상승 나오는데 신한지주 역시 100원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1포인트까지 빠집니다. 1%의 낙폭이 보이고요. 660선 지키느냐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일단 장 초반에 670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660포인트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현재 660선에서 공방을 벌일 정도로 이틀 만에 지수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텐데 개인 외국인이 동시에 삽니다. 외국인이 265억 원, 개인이 303억 원 삽니다. 기관이 412억 원 팔고 있는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전 주체가 파는 가운데 기관은 연기금만 221억 원 산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금융투자 투신 골고루 팔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상승 흐름 계속 가져가다가 그동안의 상승이 좀 컸는지 조금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조정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가 장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도 장 막판에 코스닥 밀렸는데 오늘도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CJENM, 신라젠 모두 빠지고요. CJENM이랑 신라젠은 2%씩 낙폭이 지금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 로엔, 바이로메드, 코미팜까지 모두 빠지는데 슈젤 1%대, 로엔 역시 1%대, 그리고 코미팜은 무려 3%대의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바이로메드도 상승하다가 상승폭 모두 내어주고 지금 200원 하락 반전한 상황이고요. SK머티리얼즈만 지금 소폭 상승합니다. 172,800원, 3,200원 상승하면서 1.89%의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소재 관련주들이 이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지금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오늘장 지수 확인해봤습니다. (3시 30분) 지금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인준이 됐죠. 국민유한 사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의 부결로 오늘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찬성이 160표 정도 지금 나온 상황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2,400선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보다 수급이 좀 약한 모습 보이겠고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제가 상승 종목 그리고 보합 하락 종목들 리뷰를 좀 가끔 좀 드리는데요. 자, 통상 평균적으로 지난 9월 4일이죠. 그 당시에
북핵 실험 이후에 그날 그 상승 종목이 125개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는 상승 종목이 199개고요. 지금 들어서 이렇게 상승 종목이 이렇게 적은 날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오늘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예상보다 악화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의외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동산 수급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면 개인들이 좀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모처럼 다시 한번 1,901억 정도 개인들이 순매수 보였습니다. 9월달 이후에 이렇게 1,900억 이상의 순매수를 개인이 할 만큼 오늘 투자 심리가 뭐 개선된 게 있는 이런 부분이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 시그널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좀 유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상승보다 하락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권 업종 그리고 이런 업종도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했지만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넘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 들어서 공격적 순 매도는 아무래도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관련돼서 또 다른 후폭풍을 좀 예상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유가종목 시장 가운데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IT 업종만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상당히 퀘스천 마크 시장에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바이오 관련주가 갈 것입니다. 이런 페이퍼를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 중심에 있던 신라젠이 이제는 시가총액 4위에서 시가총액 5위로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내일은 시가총액 4위로 올라갈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어쩌면 신라젠의 주가가 다시 한번 5위로 내려갔다는 걸 보면 앞으로는 이런 종목의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셀트리온 그리고 이런 몇몇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주의 투심이 예상보다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남겨주셨고요. 지수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4% 내린 2406.5포인트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2410선에서 아래로 좀 내려왔네요. 코스닥 시장을 한번 확인해보면 코스닥은 660선 턱걸입니다. 661.1포인트, 무려 1%나 지금 낙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1133원 50전까지 올라가면서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메르시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만 부장 SK하이닉스 무려 수익률이 60.6%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SK하이닉스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 나오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도 들려오고 있고요. 향후에 어디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져가는 자체는 이제 오늘로서 일단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회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 될 시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관점이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바 그 메모리 인수 기대감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이제 휘다리를 하면서 가도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양상을 띄우고요. 오늘 같은 장세를 보면 알겠지만 한번 올라갔다 또 조정받으면 또 급락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수없이 또 도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장세 자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지수 자체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도 일단 아무리 그 좋은 호재가 많아도 이제는 저 매도를 준비할 시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이제 SK하이닉스다, 삼성전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시바까지도 이제 같이 인수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로는 낸드 분야에서 이제 확고한 이의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나중에 자금이라든가 이런 조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악재성도 일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태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주가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동안에 계속 4만 원대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5만 원대 그리고 또 6만 5천 원, 7만 원대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기준선에 닿았을 때 우리가 3개월 정도나 2달 정도씩 주가가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번에 어제 올라가고 오늘 올라가고 내일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그런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간다 그래도 분명히 조정 기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나중에 가더라도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도 한번 고려해 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이었고요. 내일의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장,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FOMC 이후로 생각보다 시장이 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방향성을 확인해서 그런지. 내일 어떤 식으로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제니 옐런 의장이 이번에 9월달 FMC 때 기준금리 동결했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요. 통상 우리가 FMC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뉴스 앤 이벤트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제니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스크립트로 나오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제가 다운받은 걸 같이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니 옐런 의장이 항상 굿 애프터 이렇게 시작되죠. 어쩌면 제니 옐런 의장이 내년 2월이 이제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통상 기준금리죠. 통상 1%에서 1.25인데 이것이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올리겠죠? 1.25에서 1.5. 그렇다면은 한국의 결국 기준금리와 오히려 미국이 더 기준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만약에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개인 생각으로는 결국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돼서는 설랑설레하고 있지만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부터 올린다면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3월달, 6월달 올렸기 때문에 12월달에 올린다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코멘트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올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노동 실업률이라고 그랬죠. 실업률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2%가 되면 항상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기본 색깔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런 반응을 보면 좋겠습니다. 또 팩트 가운데 이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통상 밸런스 시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은 대차대조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채권을 미국이 사주고 그만큼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밸런스 시트가 10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4천억 불에서 지난 데이터를 보면 약 4조 5천억 불 정도를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달부터 이런 밸런스 시트를 이제 시장에 풀겠다 그런 관점이어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감당할지 몰라도 이런 밸런스 시트를 통해서 그만큼 자산과 채권을 많이 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질 거다 그런 확신 속에서 예상보다 미국의 제니 옐런 의장이 이번에 스크립트 내용 보면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 사항은 잘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허리케인 비롯해 몇 가지 이슈 있습니다. 여기 허리케인 나오죠. 허리케인 하비 그리고 통상 이걸 어마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단어는 얼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허리케인 하비나 어마 그리고 마리아 이런 어떤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어쩌면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이코노미 성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케인 때문에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3분기 때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것은 허리케인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12월 달에 기준금리 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산 매각은 10월 달부터 시작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오늘 새벽 3시에 발표한 미국의 어떤 제니 옐런 의장의 스크립트 통해서도 잠깐 팁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준 이후에 장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종목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권호성 연구원님 어떤 종목 내일 한번 볼까요? 네, 내일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녹십자입니다. 네. 일단 오늘 어저께 급등한 이후에 오늘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 정도에도 하루 정도 더 조정을 해서 총 이틀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로 인해서 조정이 거의 끝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 한 18만 원대, 18만 9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은 이렇게 되지만 녹십자 회사로 보자면은 앞으로도 최근에 신약 관련해서 신약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는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 대비 그런 매출이라든지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월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일반 바이오 같이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진행되고 있는 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깊게 보시는 종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한 종목만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삼성전기가 내일 또 한 번 더 매수 타임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일봉 흐름상 주봉에 10만 3천 원 정도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또 내일 정도에 또 조정이 온다면
세볼 만한데요. 일단은 그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제 그 중국 증설 관련해서 자제 요구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회사 자체의 그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조정이 온다면 그거를 좀 저가 매수 포착으로 보시고 한 10만 3천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10만 3천 원. 그럼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지금?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12만 원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한 중기 정도 한 4분기 이후에나 14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삼성전기 좀 괜찮게 보신다. 뭐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